잠깐 잘 쉬었나요? 네, 그 여운은 아직 가지고 있는 거죠. 어,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안전교육은 정말 내가 꼭 시켜줘야 되겠구나.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또 의무감을 여러분들이 가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 때 저는 여운이 정말 많이 남아 있는데요. 되게 안타깝죠. 안타깝고 너무 속상합니다. 좀 다시 우리가 이런 교육을 그 전에 잘 시켰더라면 조금 뭔가가 변해 있진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쳤던 아이들만큼은 정말 좀 더 안전하게 삶을 살고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유치원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마음도 다시 가지게 됩니다. 네, 이 교시에는요, 여러분, 그 여운을 가지고 이제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교통안전을 우리가 가르치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2교시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182페이지, 우리 교재로는 181페이지를 보면은요, 보행자 안전이라고 해서 첫 번째 나와요. 교통안전에 대한 보행자 안전. 보행자, 우리 걸어다니는 사람을 다 우리는 보행자라고 하죠. 아이들은 운전자는 될 수 없어요. 그쵸? 만 20세 미만은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일 텐데, 이 보행자들도 앞서서도 1교시에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호등만 보고 잘 건넌다고 그게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꼭 어떤 행동들을 사전에 하고 그리고 나서 건너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신호등 바뀌면 그냥 훅 건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보행자 안전 중에서도 교통 표지판 구별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여기로는 보행자는 이 길로 다니면 안 돼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지판을 볼 줄 몰라서, 표지판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된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그림을 해석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서 해석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그 길로 갔다면 정말 위험에 아이들이 또 다시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도 교통 표지판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뭐 전문가처럼 구분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먼저 읽어보면, 그 부분을 읽어보면, 교통 표지판은 그림이나 글, 색깔과 모양으로 누구와 누구에게 운전자도 그리고 보행자도 모두 알 수 있도록 지시사항이나 위험사항을 알리는 의사소통 도구예요. 그림만으로도 운전자나 보행자가 다 알 수 있도록 정보를 넣은 어떤 사인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에게 표지판의 의미를 알아야죠. 보면서. 그쵸? 그래야지 여기로 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구나. 우리가 걸을 때는, 걸어갈 땐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는 자전거만 다니는 길이구나. 이걸 알아야지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영유아들에게 표지판의 의미와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교통 표지판을 보고 규칙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실제 교통 표지판 모형을 제시하거나 교통공원을 체험하도록 하는 실습과 견학을 통한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왜 여기서 이런 현장 체험을 함께하는, 현장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모든 교육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위험하게 찻길에 진짜 데리고 나가서 경험할 수 있어요?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 어떤 횡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통 표지판을 인식할 수 있는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론과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이야기 나누기, 동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현장 체험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 표지판은요,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이 세 가지 여러분들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교사인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규제 표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의 표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시 표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 규제 표시는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규제 표시예요. 규제 표시의 대표적인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빨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또 세모나게 되어 있는 판일지라도 교통 표지판일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규제 표시예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규제 표시. 아이들에게도 이 그림을 보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주의 표시라는 게 있어요. 주의 표시. 주의 표시라는 것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보행자는 유아들이죠. 유아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고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주의 표시입니다. 주의 표시. 여러분 여기 구분이 되는 거죠. 규제 표시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아예 빨간 걸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표지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표지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짝대기가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주의 표시는요. 보통 파란색이기도 하고 색깔이 좀 다양하기는 한데 이게 이거는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표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 될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하고 이걸 유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거 다 몰라요. 선생님들이 대충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 그럼 어떻게 배우겠어요? 대충 배우겠죠. 그러면 위험이란 것은 대충 뭐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위험한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지시 표시가 있어요. 지시 표시. 지시 표시는 청색, 파란색 바탕에 보통 흰색 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여기 설명을 보면 청색 바탕에 흰색이 그림으로 되어 있고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시사항을 알리는 것으로 그림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됐죠? 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우리 책 182페이지에 보면은 보조 표지도 있고요. 노면 표지도 있어요. 그런데 노면 표지 이런 거는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닷까지는 가르쳐야 돼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규제 표지, 주의 표지, 지시 표지가 있다. 그리고 보조 표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주의 표지와 규제 표지 그리고 지시 표지의 기능을 보완해주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교통안전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흰색 바탕에 검은 그림이나 글자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면 표지는 왜 땅 바닥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울뚝불뚝 튀어나와 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 그래서 추월이 가능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85페이지 우리 그림은 이따가 3교시 때 배우고 할 거니까 185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이론적인 것만 먼저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건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길 건너는 방법. 네, 첫 번째 여러분들 횡단보도 건너기 5원칙 있잖아요. 이것도 시험을 내고 싶을 정도인데요.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걸 외워야 유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책에서는 우리 책에서는요 너무나도 쉽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진짜 너무나도 쉽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정도는 정말 외워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겠죠. 일단 멈춥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요. 두 번째, 어디를 봐요? 좌우를 본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왼쪽, 오른쪽, 왼쪽을 본다. 네. 그 다음에는요, 손을 들어요. 손을 듭니다. 아이들은 왜 손을 들어야 할까요? 그쵸. 몸이 어때요? 어른처럼 클까요? 작지요. 너무 작지요. 작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서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잘 보세요. 나 지나가니까 잘 봐주세요. 라고 자신을 더 크게 보이게 해서 잘 보이게 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그쵸? 손을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운전자를 봐야 돼요. 운전자가 멈추어 있는지 운전자를 봐야 돼요. 운전자를 봤는데 운전자가 운전을 하려고 계속 앞으로 살살살살 온다? 건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쵸? 건너면 안 됩니다. 운전자를 반드시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건너는 겁니다. 건널 때, 이때 어떻게 건너요? 뛰어 건넙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아들의 특징이, 어린이들의 특징이 발달 특성상 뜁니다. 잘 뛰어요. 뛰지 않아야 돼. 도로 그 횡단보도에서는 어느 누구도 절대 뛰어서는 안 돼요. 성인들도 뛰는 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성인들을 보면서도 배우잖아요. 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 절대 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됐을 때 말이에요. 네, 자, 이제 페이지 185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횡단보도의 오른쪽에서 건너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 185페이지에 세 번째 그림 있잖아요. 거기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횡단보도 여러분들이 건널 때 반 그림에는 화살표가 있고 반 그림에는 화살표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그려진 거냐면 화살표가 있는 쪽에 서서 건너야만 해요. 왜? 차랑 더 먼 쪽이에요. 그 횡단보도 건너는 그 몇 미터 사이에서도 더 먼 쪽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차 바로 아래기 때문에 유아들은 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쪽으로 화살표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차가 오는 방향을 보고 차가 멈춘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건너야 된다는 거. 신호등만 보고 초록색으로 바뀌었다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여러분? 안 된다. 그리고 손을 들고 왼쪽, 오른쪽, 왼쪽을 보고 운전자를 보면서 건너고 초록불이 깜빡깜빡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건너면 될까요? 안 되죠. 그때도 안타깝지만 기다려야 돼요. 다음에 건넙니다. 이미 초록불이 깜빡깜빡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해, 오지 마, 멈춰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건너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가끔씩 아이들이 보면 잡기 놀이를 하면서 막 뛰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아이들끼리 막 뛰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죠. 횡단보도 건널 때 반드시 누구 손 잡는다? 어른, 어른의 손을 잡고 건너는 거예요. 아이들을 혼자 건너는 곳이 아닌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땐 절대 혼자 건너지 않도록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니 어른이 있다면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이 학생이라면 초등학교까지라면 혼자 건너지 않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횡단보도 우리 교과서 186페이지를 보면은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너긴 건너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누구 손 잡으라 그랬어요? 어른 손 잡고
잡고 가라고 했잖아요. 오른손으로 잡고 가야 되고요. 이곳에도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손을 들고 가고, 그리고 반드시 운전자랑 눈을 마주친 후에 건너야 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도 신호등이 없는 곳에는 웬만하면 건너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동네에 보면 조그만 이런 횡단보도 같은 없는 그런 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건널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시골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절대 뛴다 안 뛴다. 안 뛴다라고 가르쳐야 되고, 반드시 손을 들고 건너고, 웬만하면 좀 멀더라도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건너도록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보행안전이 나오잖아요. 다시 보행안전이 나오는데, 차가 다니는 길을 갈 때는 18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로서. 보행자 도로를 건너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막 차가 다니는 차길로 막 건너진 않잖아요.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로 걸어야 된다라는 거고, 길을 걸어 집 밖에서는 장난을 일단 치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장난칠 때는 어때요? 순간적으로 행동이 막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막 뛰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행동했을 때 운전자도 여기에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장난치지 않는다라는 것도 강하게 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이 있어요. 날씨가 흐리거나 아니면 겨울 같은 때는 5시만 돼도 깜깜하죠. 이럴 때 사실 다니진 않지만 영유아들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금방 낮에도 어둑어둑하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어둑어둑할 때 영유아들은 어두운 옷을 절대 입히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쵸? 밝은 옷을 입힙니다. 보통 187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두울 때의 보행안전. 187페이지에 보면 가 써있죠. 어두운 색을 입지 않고 흰색이나 밝은 색 옷을 입힙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 그래서 비옷이 대부분 어떤 색이에요? 노란색인 거죠. 잘 보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은 대부분 날씨가 어때? 어둡잖아요. 그래서 잘 보라고 이런 노란 옷을 부모님들이 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대부분 노란색이잖아요. 그쵸? 잘 보이게. 진한색 우비는 사주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 이제 이것도 알려줘야 되겠어요. 우산을 어떤 아이가 검정색을 쓰고 와요. 잘못 부모님이 해준 거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사인 여러분들은 어떤 우산을 쓰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써야 된대요. 아, 네. 그것도 너무 좋겠어요. 잘 보이니까. 그러나 유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어떤 우산이냐? 바로 투명한 우산입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아이들은 시야가 가리면 앞을 보지 못해요. 그쵸? 왜 그래요? 유아기 시기가 바로 삐아지가 이야기했던 그 전조잡기 시기가 왜 그런 걸까요? 자기 중심성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산 아래로 이렇게 내 발만 보고 가도 딴 사람들은 내 발이 보이니까 딴 사람들도 나를 잘 볼 거야 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자기중심적 사고잖아요. 다 여러 번 배웠잖아요. 발달해서. 이런 것 때문에 우산을 투명한 걸 쓰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이걸 알려줘야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했는데요. 이런 우산보다는 투명한 우산이 좋대요. 옷은요, 비옷은요, 노란 옷이 제일 좋대요. 잘 보여야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이가 있구나를 금방 알 수 있대요 라고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부모님들한테 잘 알려서,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서 부모를 통한 안전교육을 자녀에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날을 볼게요. 187페이지 날을 보면 비가 올 때 보행안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이 너무 치렁치렁해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하고, 그러니까 모자 같은 걸 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앞이 안 보이면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우산으로 시야가 가려지지 않게 높이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우산 씌우라고요? 투명한 우산. 왜? 왜냐하면 이렇게 우산으로 가리지 말아라 한다고 아이들이 안 가리나요? 가리죠. 왜냐하면 힘이 균등하게 팔에 힘이 안 들어가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산을 앞으로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내려도 앞이 보이고 차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우산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비 같은 경우는 노란색, 밝은색 옷을 입히라는 거고, 그 다음 바람에 물건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날아갈 경우에 줍기 위해서 뛰어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공을 가지고 놀았는데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공을 어떻게 해요? 막 튕기는 특성이 있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잘 튀겨지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아주 엉뚱한 대로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그 공이요. 이럴 때 공을 잡으려고 찻길로 뛰어든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 절대 뛰어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비가 오는 날에는 보통 비가 오는 날에는요. 같이 뭐가 와요? 바람까지 같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같이 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찻길로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서 차가 가는 길로 뭐가 날아갔다고 그래서 이거 주스로 뛰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어른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치렁치렁 날아갈 만한 건 다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지 않도록 아예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사가 될 여러분들은 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달을 볼게요. 추울 때나 눈 오는 날에 보행 안전도 있어요. 왜 추운 날 보면은 구두 신고 오는 여자 어린이들 있잖아요. 왜 구두를 신으면 안 돼? 여러분들 눈 많이 온 날이나 미끄러운 날 구두 신고 가본 적 있지요? 어때요? 너무 미끄럽죠? 발목 다치거나 무릎이 다치거나 골절되기가 너무 쉬워요. 따라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운동화를 신도록 권유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 귀마개 착용한다 안 한다. 추워도 귀마개를 하면 안 돼요. 차가 빵빵 이어폰 낀 거랑 똑같아요. 빵빵해도 모릅니다. 빵빵해도 몰라요. 그러다가 모르니까 갑자기 그 차가 조심해서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모르니까 옆으로 휙 뛰어들면 뒤에 오는 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귀마개는 착용하지 않아야 하고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쓰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쵸? 네, 귀마개는 절대 차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어폰 끼고 가면 차가 빵빵거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세게 꽉 누르면 시끄러워. 왜 이렇게 소리 세게 이게 클락션을 울려? 여러분들 그러죠?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눌러주는 건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길을 다닐 때는 이어폰을 안 끼는 게 사실 좋고 정말 음악을 듣고 싶으면 한쪽만 껴야죠. 예,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밑을 보면 장갑을 착용해야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간다 안 간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절대 안 돼요. 네,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려줍니다. 장갑을 껴야 돼요. 장갑. 188페이지를 보면은요, 스쿨존 나와 있습니다. 스쿨존이라는 이름 명칭부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스쿨존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 이내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법으로. 우리가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하면 당연히 그 구청에서 나와서 여기를 스쿨존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는 조심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이곳에는 이 근처에는 어린이들이 더 특별히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하라는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죠. 위험한 곳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고요. 경찰은 현황을 보면 경찰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 네.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그 3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네요. 그렇죠? 왜 3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거죠? 스쿨존에서는 속도 몇으로 30 미만으로 간다. 우리 아까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림 보세요. 파란색으로. 근데 그 어린이 보호 이렇게 써 있죠. 어린이 보호 이렇게 써 있는데 이따 3교시 때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어린이 보호 이렇게 써 있는데 보면 두 명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건널목을 건너거나 차가 다니는 그런 건널목 건널 때 누구랑 건너라고 우리 지금 배운 거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배운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어른과 손잡고 건너라고 한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른이고요. 어른의 모습을 상징한 거고 하나는 어린이 모습을 상징한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의 모습이요. 치마를 입었나 바지를 입었나 잘 보세요. 치마를 입었나 바지를 입었나 잘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뒤에 가서 구분해서 가르쳐 줄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치마를 입었죠. 네. 여자와 함께 가고 있는 건 어린이 보호입니다. 어린이 보호 잘 기억하세요. 제가 3교시 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어린이 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이 두 가지의 팻말이 꼭 들어가 있다. 스쿨존이라고도 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도 하는 이곳에 두 가지 팻말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호 내용을 볼까요? 188페이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 그대로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요. 일단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죠?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운전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쵸? 일방 통행, 주차 규제 등의 교통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까 왜 주차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차가 다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운전하고 오는 그 차와 차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다루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기억했는 것으로 인식하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전거 안전이에요. 자전거 안전. 자전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89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발 앞부분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내 몸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요. 자전거 길이 있고 자전거 타기를 하잖아요. 그때 유아들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줘야지 큰 자전거 성인 거 안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타기 전에도 항상 자전거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A, B, C라고 하잖아요. 그쵸? A, B, C를 점검한다라는 말 많이 써요. A, B, C. A는 뭘까요? 에어. 공기압.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하고요. B. 무엇일 것 같아요? B.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그래서 왜냐면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면 멈춰지지가 않으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타고 탈 수 있는 이 자전거, 교통 안전 중에 자전거를 아빠 차 유아들이 점검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내가 탈 교통기관을 점검하는 습관을 길러주라고 A, B, C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A 했고 B 했습니다. 이제 C를 한번 해볼게요. C. 자전거에만 이것이 있죠. C는 뭘까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맞습니다. 체인입니다. 체인이 빠지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어렵죠. 그래서 체인도 점검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개를 더 점검한다면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H인데요. 이것은 바로 핸들입니다. 핸들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내가 움직이는 쪽으로 가요. 이게 핸들이 꺾여져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쪽으로 안 가거든요. 그러면 또 사고가 나니까 요 네 가지를 반드시 유아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타도록 교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점검표를 꼭 만들어주길 바래요. 그리고 자전거의 장비는 몸에 잘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헬멧을 쓰죠. 근데 대부분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써야 됩니다. 자전거 탈 때도. 네, 헬멧 써야 되고요. 이 팔꿈치랑 무릎 보호대도 반드시 해야 돼요. 이런 보호 장구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네요. 길. 자전거 길이 아니라 길이에요. 길. 그 다음 횡단보도를 지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요. 반드시 내려서 밀며 끌고 건넌다. 밀며 건넌다. 됐죠, 여러분? 여기 길이나 횡단보도 등을 건널 때는 자전거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전거길이 아닌 곳에서는 무조건 내려서 끌고 간다. 밀며 간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교시도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 중요한 거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통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아이들 어떤 색깔을 입어야 하고 어떤 우산을 써야 되는지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또 수업에 모의 수업에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란 옷, 밝은 옷을 입어라. 그리고 투명한 우산을 써라. 그리고 뭘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날아갈 만한 것들은 다 가방에 넣고 안전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3교시 때는 우리가 이제 정말로 표를 확인하면서 이제 뭐 남아있는 그 통학버스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고요. 표를 보면 표지판을 보면서 아까 규제 표시도 있었고요. 표지도 있었고 지시 표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의 표지도 있었어요. 그 밑에 뭐 보조 표지도 있고 했지만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라면 여러분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알아야 돼요. 그럼 3교시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3교시에 다시 만나요.